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와 함께하는 미술사 이야기. 오늘은 그리스 건축 그 중에서도 파르테논 신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보았습니다. 신이 아닌 인간을 위한 신전이다. 휴머니즘적 동기가 지배했었던 그런 건축물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의미에서 신이 아닌 인간을 위한 신전이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아테네 전성기를 맞게 됩니다. 아테네 황금기에 그들의 자부심을 한껏 모아서 만들었던 그런 건물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고 아크로폴리스인데요. 지금은 아크로폴리스가 이렇게 황폐해 있지만 그 당대에는 이 아크로폴리스는 이와 같이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아크로폴리스를 왜 만들었는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이 아크로폴리스의 건축들은요, 공공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 당대 아테네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서 델로스 동맹의 맹주였던 아테네가 그들의 델로스 동맹의 분담금들을 그들이 델로스라는 섬에서 모으고 있었죠. 그 돈을 가지고 아테네의 부활과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사업적인 성격을 띠고서 건축을 했던 것들이 바로 아크로폴리스의 건축물들이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건축물이 파르테논 신전이었던 것입니다. 신을 위한 신전이 아니라 인간을 위한 신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실용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유네스코 엠블렘을 보면요, 파르테논 신전을 이미지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1호를 우리가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전을 건설할 때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5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첫째는 배올림 기둥입니다. 기둥의 모양을 보시면요,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배올림 기둥이 하나가 또 있는데요, 엔타시스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배올림 형식은 기둥들이 탄력성 있게 보이고 기둥의 모양이 짓눌려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지 않은 채 지붕을 가볍게 떠받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런 양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은 이와 같이 가운데가 살짝 볼록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안으로 쏠려 있습니다. 기둥 상부가 벌어져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아래쪽으로 쏠리게 설계를 해놓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기둥의 직경의 변화인데요. 양 끝에 있는 기둥들은요, 가운데 있는 기둥들보다 약간 더 두껍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똑같이 만들었을 경우에는 이 가에 있는 기둥들이 오히려 더 작아 보이기 때문에 그 작아 보이는 착시 현상을 교정하기 위해서 끝에 있는 기둥들은 약간 안에 있는 기둥들보다 두껍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요, 기둥 간격을 조절을 합니다. 지금 이 기둥 간격을 보면요, 끝에 있는 기둥과 그 다음에 있는 기둥의 간격과, 자, 이쪽에 보시면 안쪽에 있는 기둥들의 간격이 안쪽에 있는 것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어떤 착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냐면 끝에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좀 허술하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둥 간격을 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라이즈라고 그러는데요, 이 돌이 기초적 기단입니다. 근데 기단의 모양을 보면 기단의 수평선을 이렇게 긋고 보면요, 가운데가 조금 볼록 튀어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처지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런 착시 현상을 수정하기 위해서 가운데를 볼록 중앙부를 약간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상판도 마찬가지고요, 밑에 기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자, 이 파르테논 신전은 철저하게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이 아름다움을 최고로 느끼도록 만들어 놓은 건물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은 세상에서 가장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건축물이라 해서 후에 많은 건축물들이 이 건물을 모방하게 되죠. 자, 거기에 거기에 붙어 있는 부조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기둥이 있죠. 기둥이 있고요. 자, 기둥에서 상판 부분을 일컬어서 엔타블레이처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삼각형의 지붕 모양이 있습니다. 이것을 페디먼트라고 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요, 이 페디먼트라고 그랬죠. 이 삼각형의 모양은 페디먼트고요. 그 다음에 엔타블레이처에 나와 있는 이 부조들을 이끌어서 메타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둥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 기둥의 상판에 있는 부조들을 일컬어서 프리즈라고 합니다. 자, 이것들은요, 이 도시를 상징하는 부조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 페디먼트에는요, 페디먼트가 2개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대형 박물관에서 영국 사람들이 떼어갔는데요, 못된 짓을 했죠. 자, 그래서
떼어간 대형박물관에 보면 페디먼트 부조가 나오는데 이 부조들을 보면요. 아테네의 탄생을 말합니다. 아테네가 아버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탄생하는 장면이고요. 여기 니케이 여신이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신화에 의하면 아테나는 아버지 제우스의 머리에서 탄생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탄생했을 때 이미 어른의 모양으로 탄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도시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주신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나 여신이 탄생하는 것을 장면을 그린 부조고요. 이 신은 포세이돈 신입니다. 포세이돈과 아테나가 아테네 시민들을 만족시켜주는 신이 아테네시의 주신이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은 말을 주었고요. 아테나는 이제 올리브나무를 주게 되죠. 그랬을 때 아테네 시민들이 말보다는 올리브가 더 쓸모있겠다 싶어서 아테나 여신을 자기들의 주신으로 선택하게 되죠. 자, 페디먼트에 있는 이 부조는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아테네 사람들의 기본적인 정체성이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거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의 페디먼트의 두 부조는 아테네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휴머니즘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정신적인 정체성의 뿌리를 이 파르테논 신전에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자, 이것은 프리즈라고 합니다. 프리즈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안쪽에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둥들이 안쪽에 상판에 새겨진 부조들을 일컬어서 프리즈라고 합니다. 프리즈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기병대가 신전을 향해서 가는 모습, 그리고 아테네 여신의 축전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요, 1년에 한 번씩 판 아테나이 축제를 벌이게 되는데요. 그 축제에서 신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기병대, 그 승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메토프는 아까 보셨지만 바깥에 이 엔타플레이처에 새겨진 부조를 메토프라고 하는데요. 메토프에는 펜타우로스족과 인간이 싸우는 장면입니다. 지금 페르시아 전쟁이 막 끝났기 때문에 페르시아 전쟁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페르시아 전쟁이 끝나고 프리지에서 신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기병대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그들이 승리를 거두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부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새겨진 부조들도 철저하게 아테네 시민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아테네가 지금 페르시아와 싸워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긍심을 표현한 그런 부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너무 유명한데요. 우리가 고대 이 그리스의 건축 양식을 할 때는 이 기둥머리로 그들의 양식을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도리아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인데요. 코린트식은 나중에 헬레니즘 시대에 번창하게 되고요. 이 아크로폴리스에 지은 건축물들은 도리아식과 이오니아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파르테논 신전은 도리아식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아테네 니케 신전의 모습을 보면 이오니아 양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의 아테네를 세웠던 전설적인 왕을 기념하기 위한 신전이 바로 에렉테이온 신전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오니아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에 세워졌던 건축들은 도리아식 내지는 이오니아식으로 세워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르테논 신전 안에는 그 신전의 여신인 아테네 여신이 이렇게 황금으로 온통 치장을 해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신상은 네슈빌에 새겨진 복원 건축물의 안에 만들어진 아테네 여신상입니다. 엄청나게 큰 여신상을 그 안에 세워 놓았음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 파르테논 신전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이 모방된 건물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테네시주의 네시빌에 테네시주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계 박람회가 열렸는데 그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한 건물로 자, 파르테논 신전을 이렇게 복원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얼만큼 이 파르테논 신전이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교회 앞에 기둥에 파르테논 양식으로 지어졌다는 것이 또 이색적이네요. 그 다음에 대형박물관에 기둥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여기 페디먼트를 보세요. 대형박물관의 페디먼트와 이 기둥들도 역시 파르테논 신전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랑벨홀도 역시 파르테논 신전의 양식을 그대로 본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많은 건물들이 모방하고 있는 그런 건물이 바로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균형 잡히고 아름다운 건물,
자,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그 건물 자체가 인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비율,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의 착시 현상까지도 교정해서 충분히 인간들이 그 건물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물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건물을 건축할 때 실제적인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바로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 공공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고요. 이 파르테논 신전이야말로 그 아테네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의 뿌리를 확인하는 그런 건물이었고요. 그 당대에 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들, 인간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가득 담겨져 있는 그런 건축물이 바로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